요즘에 법인 영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광고만 보면 누구나 쉽게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말 잘 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특히나 영업에 대한 경험 없이 성과를 낸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보험 영업은커녕 영업의 영자도 몰랐던 분이 법인 영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 정말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가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식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하브루타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바꾸면서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신입 팀장이 성과 내는 팀장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변화와 그 성장 과정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정용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사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천안에서 살고 있고 출퇴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거리는 한 83km 정도로 뭐 내비에서는 나오는데 예. 실제로 이제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면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출발해서 현장 갔다가 네. 회사 왔다가 네. 다시 천안으로 돌아가고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km 가까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험 영업 또는 이 영업에 대한 그 경험이 아예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인 영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어떤 분야를 좀 막론하고 사람들과 조금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좀 이제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좀 잘 맞지 않을까. 막연하게 영업이라는 부분은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휴대폰도 좀 판매를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이 재밌구나를 생각을 했고, 우연찮게 정책자금이라는 이제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고 사실은 이 정책자금부터 조금 배우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배웠어요? 조금 유튜브로. 유튜브로?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좀 막막하고 좀 두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우선은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떤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또 그 대표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과연 들어주실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좀 잘 들어주실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냥 모든 게 다 막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막연하지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법인 영업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를 봤을 때 성공하신 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도달을 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언젠가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제 친구도 그렇고 뭐 직장 상사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법인 영업을 어느 회사에서 시작하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AMG 홀딩스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회사잖아요. 네. AMG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본다면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정책자금을 교육을 해주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또 이 법인 영업도 이제 굉장히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많은데, 우선 세미나라던가 이런 부분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 교육 과정도 1, 2주 정도 받아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의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과연 어떤 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의심과 불확신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AMG 홀딩스에서 정광본 지청장님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보고서 여긴 한번 꼭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교육을 받았었어요?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유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료 세미나였고 나머지들은 한 군데에서는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네. 냈다고요? 네. 700만 원 냈다고? 그 정책자금 영업으로 이제 그 이상의 실적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니 이 비용에 합당한 교육 과정이었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았고.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나와도 되지. 네. 편집하면 되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여담이지만 되게 큰 같은 계열도 있고 그 사람도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다 이제 뭔가 임팩트만 주는 거지, 사실은 그 인스타로 해서 그 DB 생성하는 방법의 교육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거의 사실은 교육 내용은 잘 없어서, 근데 이제 그 기관은 어떤 교육생이었고 거기에서 조금 잘 배워서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차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자금 영업은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기업이 뭐 적게는 200~300만 원부터 7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자금 영업이 파생된 게 아니고 정책자금 강의 영업이 계속해서 파생되는 것 같아요. 네, 정책자금 배웠던 분들이 이거 자금보다 교육생을 양성하는 게 그렇죠.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있었군요. 그 피해자가. 피해자 가까운 데 있었어. 이제 이런 교육을 한번 받으셨었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교육했던 방식이 좀 비슷했잖아요. 안 비슷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의 교육 방식에 비해서는 그냥 교육비 받고 교육해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완성형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전 단계가 700만 원 주고 교육 받는 것보다 낫다. 그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이야기도 아마 이따가 왜 그게 다른지 물어보시겠지만 안 물어볼 건데. 제가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8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천안에서 그쵸, 맞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지금 첫 계약이 얼마 만에 나왔죠? 이제 5월 교육이었으니까 5월은 완전히 교육을 했고 교육을 했고. 6, 7, 8, 9, 10, 11 6개월 만에 계약이 나왔네요. 네. 6개월 동안 계약으로 인한 소득이 없이 하루에 300km를 돌아다니면서 네. 기름값이 많이 나가는 차였잖아요. 그 당시에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 원 이상 나오고 네. 사실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면서 다녔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소득 없이 3, 4개월을 버티는 게 정말 힘들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신데 3, 4개월 동안 이 소득에 공백이 생기면 이게 계속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다른 거를 빨리 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 때문에 관두게 돼요. 동기 중에 관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도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열심히 했었는데 성과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분도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좀 많이 맞죠. 아쉽기도 하고. 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할 때 이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한두 달 조금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이제 1년은 보고 1년 뒤에 다시 생각하자. 1년 동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도 그만두지 말고 일단은 해보자. 일반 다른 회사였다면 물론 안 됐겠지만 지금 우리 AMG에서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정착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이전에도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트레이닝에 가까운 과정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대표님, 부장님 포함 여러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길게 봐도 1년 정도 뒤면은 분명히 달라진 어떤 나의 상황과 위치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 긴 기간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지혜롭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왜? 뭐 할 말 있어요? 어떻게 버텼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한 지 이제 7, 8개월 되는 거고 이제 영업을 하면 물론 이제 희열의 순간들, 힘든 순간들 특별히 기억에 남게 어려웠다거나 좀 힘들었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실 교육 과정 중에서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확신하는 기간까지가 스스로 이게 이제 확신이 들어야 더 열심히 하고 그만큼 투자하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좀 확신을 하기 전까지는 아 이게 또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뭐 그런 시간이 조금 제일 힘들었고 돌이켜보니 그래도 그 시간도 잘 넘어갔다.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팀장님만 하게 될까요? AMG 홀딩스에 오는 모든 교육생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지 않을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인 영업에 대한 되게 전문가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법인 영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배웠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렵게 이제 느낄 접하지 수 있죠. 않으실까. 네. 그 교육을 바꾼 장본인이 저잖아요. 팀장님 기수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만 했었어요. 근데 내가 가이드 한 대로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깊숙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졌던 확신은 뭐냐면 우리는 대표님 녹취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들어보고 계속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패턴이 발견되고 녹취록이 어떤 아이템만 빼고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면서 제 스스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교육을 2번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저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이제 방향성도 바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도 확신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한 달에 1,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해오는데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면 이 녹취록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겠다. 내가 대표님을 한 10년 전에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연습을 했냐 안 했냐 차이예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이 이건 대표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이러거든요. 연습이다. 그래서 횟수만 늘리면 뭐 법인 영업을 1년 했네 2년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습하는 횟수만 늘리면 정말 성과가 나겠구나.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팀장님을 내가 고생을 시켰어요. 우리가 교육하는 이 방식을 하브로타 교육 방식이라고 명명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바뀌기 전에 교육하고 바뀌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이 실제 영업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창출하고 시작을 왜 하나요? 나 이제 다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현장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만들고 갈 수 있는 저희가 1차 미팅을 방문을 해서 그 회사의 대표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든다는 것부터가 가장 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미팅을 해보고 뭐 면접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뭐 법인 영업을 해봤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을 하면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의 대표님들은 어쨌든 스팸 같은 전화를 받고 나서 누가 온다고 했어.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죠. 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하고 누가 물어봐요. 어떤 컨설팅 받으시고 계약하셨어요? 물어보면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대답이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신뢰할 만해서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대답이 가장 많거든요. 물론 지식적으로 엄청난 그 설득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방법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점진적인 접근 방법, 영업 방법이 그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성맞춤 같아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지식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지식을 뽐내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 마침 그게 꼭 필요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서 뭔가 뽐내고 내세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계약건들이기 때문에 일을 쉽게 맡기지는 않는다. 처음에 제가 이 일을 배울 때와 지금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우선은 어떤 관계 형성이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대표님이 계속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고 나면 지식적인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뽐낼 수 있는 기회는 그 뒤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이제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아이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나온 DB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템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라고는 안 알려줬잖아요. 사실 그건 스스로 하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항상 꼭 뭔가 이제 필요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뭔가 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더 기억에도 잘 남고 뭐 학창 시절에도 항상 공부를 할 때 꼭 뭔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하는 공부가 제일 잘 됐어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 거를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거는 잘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 받을 때부터 보니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자기 자료화를 잘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해줘. 그러면은 자기 자료를 딱 만들어 언제든지 딱 찾아서 쓸 수 있게 자기 자료를 잘 만들더라고요. 어렵게 외우는 수고나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은 디지털 AI 환경이 좀 발전된 시대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잘 정리만 해놓으면 언제든 찾아서 필요할 때 꺼낼 수 있게끔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건의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계약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계약이 나온 시점일 수도 있는데 되겠다. 내가 이제 좀만 하면 되겠다. 내가 영업으로 좀 길게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도 점진적으로였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미팅을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첫 미팅은 엄청 큰 규모의 회사의 CFO 분과 이제 미팅을 했는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미팅이 과연 이루어질까 진행이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컨설팅과 관련된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교육 과정이 크게 좀 효과가 있었고 이 과정을 더 그 몸에 숙련을 시킨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 대표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다음에 또 2차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의 어떤 그런 확률도 전보다는 많이 올라갔고 이제 팀에도 배속되어 있고 대표님도 관리를 하고 저도 이제 DB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최근에 이제 또 교육팀 과장도
일정 체크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내 사람이 네. 이렇게 신경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영업 조직에서 영업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대부분 이제 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고 결국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늘어지거나 이제 조금이라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각 역할에 맞게끔 계속해서 조여주고 계신 게 조금 더 길게 오래 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만의 영업 철학이나 어떤 영업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아. 나는 영업을 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영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내 얘기를 좀 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똑같은 아이템을 제안을 하는 게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부터 듣고 거기에 맞게끔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다르게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계약 두 건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수수료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매달 매달 저희가 2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연봉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2억에서 2억 5천을 벌기 위해서 네. 한 달 만에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지금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 동안 본인이 그 학력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한두 달 만에 창업을 해서 바로 그거를 뭐 창업 자금부터 회수를 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투자가 되고 묵혀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건데 사실 너무 조금 쉽게 뭔가 성공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저도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을까. 또 이제 한 달 만에 그 정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일은 누구나 다 하려고 그렇죠. 네, 달려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거꾸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 느리다, 잘할 수 있겠냐, 리크루팅을 최대한 걸러가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해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도 힘든 건데 내가 한 2, 3개월 만에 성과를 내야지라고 들어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법인영업 8개월 차 되신 정영국 팀장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길을 잘 버텨내는 우리 정영국 팀장님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겉은 온화해도 뜨거운 사람. 두 아이의 아빠가 오늘도 간다. 성실함으로 길을 여는 사람.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해온 그날들. 포기 않고 끝을 보는 힘. 이제 모두가 알아본다. 부드럽지만 단단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책임감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용구가 가자. 끝까지 가보자. 오늘도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외친다. 정용국 가자. 빛나는 그 마음 그대로 도전해 버텨내 이겨내. 용구가 너는 해낼 사람. 온화한 미소 속 열정이 타오른다. 두 아이가 응원해.